단서가 뭐가 돼요? 얘네들이 지금 가속도가 동일하대. 같은 직선, 같은 가속도, 오케이. 속도시간 그래프 기울기가 일단 동일할 거 확인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T0랑 이 T0일 때 0. 지금 얘네들 운동 방향 바뀌는 거지. 그럼 처음에 속도 방향이랑 그 가속도 방향 서로 달랐었겠구나. 파악 일단 가능할 것 같고. 그럼 T0일 때 0인 애랑 이 T0일 때 0인 애랑 처음 속도는 얼마 차이 날까? 두 배 차이 나겠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좀 색깔 다르게 구성하면 좀 더 편할 것 같고, 요게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A가 되겠지. 요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이쯤에 이게 만나는 게 언제쯤인지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눈금 A의 처음 위치 눈금 안 줬어, 그치? 근데 B의 처음 위치 눈금을 줬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얘 2V0로 출발해서 B는 뭐로 끝나요? 0으로 끝난다고 친다면 그 평수도 얼마야? V0로 얼마? ET0 관계 2D다. 이렇게 일단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요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A 같은 경우는 2분의 V0로 이제 얼만큼? T0만큼 갔을 때 요건 2분의 1D일 것 같아. 얘는 처음에 얼마 A는? 2분의 7D에서 출발하고 대칭이잖아요? ET0일 때는 다시 2분의 7D로 돌아올 것 같아. 맞죠? 얘는 ET0인 요 순간에 간격이 얼마 벌어져 있는 거야? 2분의 3D 제로 2분의 3D만큼 벌어져 있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둘 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네? 둘 다 아래로 내려가는데 B는 요만큼 내려가는데 A는 얼만큼 내려가요? A는 요만큼 내려가잖아. 그럼 그 차이가 어디 있어? 여기 있고요. 얘 무슨 형태야? 평행사 변형이지. 자, 이 높이 차이, 얘는 속도 차이. 상대 속도는 항상 얼마일까요? V0로 고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얘는 V0로 얼만큼? 2분의 3T0를 가야 2분의 3D를 따라잡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상대 속도가 V0일 거기 때문에 2분의 3T0. 그러니까 얘가 2T0니까 2분의 7T0에 붙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A는 T0부터 2분의 7T0. 가속도 곱하기 2분의 5T0 되겠고, 우리 A가 크기는. 그 다음에 할게. 얘는 VB는 가속도 곱하기 2분의 3T0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는 3분의 5 이런 식으로 감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 여기서 가속도가 같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속도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똑같다. 그래서 이런 평행사 변형이 나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혹시 너무 지저분한가? 쏘리? 어디 들어가니? 요 부분 요 있잖아. 여기가 뭐가 돼요? 간격의 변화량. 상대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은 간격의 변화량이 됩니다. 믿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형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거예요? 운동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운동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어 풀어야 돼. 자, 이거 가속도 얼마라고 안 줬어요. 뭐 마음대로 가야지.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강에서 주어진 게 일단 A 질량을 안 줬어. 근데 B는 M3M이니까 뭐 XM이라고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XMG가 운동 방향 반대로 중력이 일단 있다. 그치? B랑 C는 일단 중력은 상쇄가 됐어. 그치? 없고. 그 다음에 외부인 운동 방향과 같은 플러스 F가 있죠. 근데 이때 얘네 가속도 얼마나 했어? 안 줬으니까 내가 그냥 플러스 A라고 할게요.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나에서 사면 어떻게 된다 했냐면 B가 뭐한데? B가 정지. V였다가 B가 정지. 느려졌잖아. 운동 방향의 반대 가속. 당연한 거긴 해. 근데 얘는 크기가 얼마래? 2배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2A라고 잡읍시다. 근데 얘는 가속도 안 줬다. C는 C 어떻게 잡아야 돼? C 가속도 어떻게 잡니? 뭐로 잡아? 이동거리로 잡아야 돼. 이동거리 준 게 얼마야? D랑 4D 줬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려줘야겠다. 그치? V0 그리고 2분의 V로 T0만큼 가면 그럼 그게 D래. 똑같은 시간 T인데 얘는 이제 4D니까 빨라진 거네. 그치? 이렇게 간 거잖아. 그치? 자, 4D를 갔는데 걸린 시간이 T0로 똑같대. 자, 우변이 4배인데 좌변 몇 배여야 돼? 4배여야 되겠지. 그럼 얘는 평균 속도가 2V가 되면 되고 V, 2V, 3V로 끝나는구나. 파악이 되면 기억이 맞아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요거 파악하라는 논지였고, 속도 얼마 변했어? C는 2V 증가했고 A와 B는 V 감소했어요. 이거는 이때 가속도를 얼마 했어? 마이너스 2A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 속도 변화야. 그치? 얘는 얼마야? 4A구나.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겠다. 얘 가속도는 4A예요. 근데 F가 뭐야 그러면? 3M 곱하기 4A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 상황에서 얘한테 주어지는 게 마이너스 XMG는 X 더하기 1 M의 얼마야? 가속도? 마이너스 2A구나를 여기다가 넣으면 풀릴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XMG 더하기 F는 X 더하기 4M의 얼마? 가속도 플러스 A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 넣고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연립하면 풀릴 거라서 패스할게요. 여러분 이거 못하진 않을 거니까 패스. 그 다음에 자 운동량이다. 자 운동량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운동량 보존이잖아 당연히. 근데 경우의 수가 갈려. A는 오른쪽 플러스 3P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B는 방향 안 준 플러스 마이너스 P 사실 준 거야. C는 왼쪽 마이너스 4P라고 하겠습니다. 충돌 후 어떻게 된다 했어? 얘네들이 한 덩어리 돼서 움직인다 그랬어. 그러면 자 우리가 정지해 있는 경우는 운동한다고 안 하죠. 운동량이 0인 경우 운동한다 안 하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하면 일단 이거는 0은 아니어야 되잖아. 얘는 플러스가 아니라 뭐겠다? 마이너스겠구나. 플러스 3P 마이너스 P 마이너스 4P니까 운동량 총합은 마이너스 2P가 되겠고요. 얘네들 이제 전체 덩어리가 얼마나? 라지 M 더하기 3M이에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 보니까 요 단서가 제일 중요한 말이지. 충돌 후가 충돌 전에 5분의 1배고 둘 다 이제 전부 다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방향 자체는 왼쪽으로 똑같은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4P였던 게 얼마가 될까? 질량 안 바뀌지. 속력이 5분의 1 된대. 방향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5분의 4P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속도를 V라고 하자. M 더하기 M 곱하기 V가 마이너스 5분의 6P가 되겠고 합이 마이너스 2P니까 그 다음에 2M 곱하기 V가 마이너스 5분의 4P가 돼야 돼서 그래서 우변이 2분의 3배니까 좌변도 2분의 3배. 라지 M은 얼마? 2스몰 M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아. 괜찮을까? 결국 뭐 한 거야? 속도 변화량을 우리 질량이 바뀔 게 아니지. 그럼 속도 변화를 줬어. 그럼 뭐 변화야? 운동량 변화야. 질량 바뀔 거 아니잖아. 질량 바뀔 거 아니기 때문에 속도 변화? 운동량 변화가 조금 더 스텝이 빠를 것 같아.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겹게 생겼는데 제가 이거 왜 냈냐면 자 이거 약간 뭐라 해야 되나 너무 빡센 거거든? 근데 내가 왜 시켰냐면 한 가지만 알고 있자. 뭐 말할 것 같아? 탄성 충돌. 탄성 충돌이 뭐냐면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이에요. 우리가 충돌 시에 수평면에서 충돌할 때 외부인이 없으니까 운동량은 보존이 될 거거든. 그냥 당연히 보존되는 거야. 근데 운동 에너지가 보존될 필요는 없어요. 가령 이제 속도 똑같은 속도로 플러스 MV랑 마이너스 MV랑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0이 될 수밖에 없지. 그치? 웬 정지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있던 게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게 아마 이제 뭐 열 같은 걸로 바뀌겠지? 어찌됐든 간에. 근데 탄성 충돌되는 경우에는 이거 알아두면 좋아. 여러분이 대입해서 풀어보면 좋은데 두 물체가 탄성 충돌할 때 상대 속도 크기 동일해요. 상대 속도 크기 같고 부호 반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부호까지 같으면은 완전히 상대 속도가 안 바뀌었다는 거니까 충돌 안 했다는 얘기야. 부호 반대.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제 뚫고 와서 만약에 V라는 속도로 왔다 칠까? V가 얘가 0이야. 그럼 얘는 상대 속도가 A가 본 B 속도가 마이너스 V잖아요. 충돌하고 나서 A가 본 B의 속도는 플러스 V가 돼야 됩니다. 괜찮을까? 요거 여러분 내가 언젠가 말한 적 있지? 있는데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갈고 가자. 탄성 충돌 여러분 증명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아무 값 넣고 MA랑 VA, MB, VB 넣고 자 이게 MA, VA 프라임 더하기 MB, VB 프라임 되잖아. 그치? 운동량 보존이다. 여기에 2분의 1 MA, VA 제곱 더하기 2분의 1 MB, VB 제곱은 2분의 1 MA, VA의 뭔지 알겠지? 자 이거 성립하려면 상대 속도가 동일해야 돼. 상대 속도의 크기가 동일하고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냥 노가다라서 내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 어쨌든 상대 속도 같고 크기가 반대다. 이거 기억하자. 이거 수능에 나오는 유형이라고. 수능에 나오는 유형이니까 뭐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이다. 기억하자. 그래서 결국 뭐다? 상대 속도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다. 그래서 A의 속도를 뭐 V 프라임이라 할까요? B의 속도가 얼마나 되는 거야? V 프라임 더하기 V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질량 얼마나 했어? M이랑 2M이라 했죠. 그래서 MV는 MV 프라임 더하기 2M V 프라임 더하기 V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안에 정리하면은 3MV 프라임이 마이너스 MV가 돼서 V 프라임은 마이너스 3분의 1 V가 돼요. 그래서 M이랑 2M 부딪히는 경우에 속력이 3분의 1 대 3분의 2가 돼요. 그래서 얘는 3분의 1 V로 나오고 B는 3분의 2 V로 나가게 됩니다. 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왼쪽 이렇게. 자 그래서 내가 이거 왜 했냐면 봐봐. 왜 했어? 이짓 왜 했어? 속력이 A는 부딪히고 난 속력 얼마가 됐어? 얼마가 됐니?
V가 마이너스 3분의 1V 속도 됐잖아요. 운동 에너지 몇 배로 줄었을까? 9분의 1배가 됐겠지. 근데 이거 무슨 충돌이라 했어? 충돌에 의해 뭐?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무슨 말이야? 탄성 충돌이니까 A가 운동 에너지 9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럼 9분의 8은 어디로 갔다는 얘기야? B한테 갔다는 얘기지. 그래서 A 같은 경우 자 마찰 구간 두 번 있다, 그치? 자 마찰 구간 지날 때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를 뭐 마이너스 2라고 할까? 근데 B가 2를 지날 때 똑같이 마이너스 2다. 자 그러면 A가 내려왔어. 자 A가 마찰 구간 지났을 때 운동 에너지 얼마라고 할 거야? 9mgh 빼기 2라고 할 것 같아. 근데 이거 중에 얼마? 9분의 1만 A가 가져간다. 자 이 상태에서 또 얼마? 다시 돌아오면 2를 또 빼지. 이게 얼마야? mg 라지 h야. 그러면 mgh, mg 스몰 h랑 2, 그 다음에 mg 라지 h잖아요. 근데 라지 h랑 스몰 h의 관계가 궁금한 거니까 요 2만 처리하면 될 것 같아, 그치? 2를 처리하는 게 관건이잖아.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자. B 같은 경우는 어때? B가 받은 운동 에너지 얼마예요? 9분의 8 곱하기 9mgh 빼기 2 맞죠? 맞지? 그치? 근데 여기서 얼마 또 빼? 역학적 에너지 그 마찰 구간 2만큼 빼지지. 이게 얼마래? 2mg 곱하기 2분의 7h다. 이게 정리하면 mg7h고 얘는 8mgh 빼기 9분의 8 마이너스 9분의 8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17 2인 거예요. 식이 지저분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이거 매너 했잖아. 이걸 이렇게 정리해 주잖아. 그럼 mgh가 뭐야? 9분의 17 2. 2는 얼마야? 17분의 9 mgh를 여기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mgh 빼기 얼마야? 계산 어? 맞아요. 나 뭐 잘못됐나? 2는 17분의 9 mgh 아닌가요? 나 잘못됐을 수도 있음. 8mgh 빼기 9분의 17 2는 mg7h. 그래서 이항하면 mgh는 9분의 17 2. 그래서 2는 17분의 9 mgh 같은데? 괜찮지? 그래서 얘는 mgh 빼기 9분의 1 2 빼기 2라서 mgh 빼기 9분의 12 진짜 지저분하다. 이게 mg 라지 h네요. 근데 이제 2만 넣으면 끝났네. mgh 빼기 9분의 10 곱하기 17분의 9. 이게 9가 지워져야 되는 구조야. 이렇게 되면 mg 라지 h고 h2가 아니라 mgh구나. 그럼 얘는 17분의 7 mg 스몰 h가 mg 라지 h네요. 라지 h는 얼마야? 17분의 7h 근데 이런 그지 같은 문제였고 이게 실제 문제에서는 1, 2, 3, 4, 5번 문제였어. 그래서 이제 보통 찍었을 문제긴 한데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건 이거였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 그냥 탁탁탁 운동 에너지 1대 8로 나뉘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여러분이 요거는 스스로 증명 한번 해보시길 추천. 운동량이 보존되면서 운동 에너지도 보존되려면 상대 속도의 크기가 같아야 돼. 라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요것도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뭐 하러 왔어요? 뭐 하러 왔어? 방정식 풀러 왔어. 보통 그럴 거다. 방정식 풀러 왔어요. 그럼 이제 요 당에서 A의 작용한 전기력 몇 개 찾아야 돼? F C가 A한테 주는 거랑 B가 A한테 주는 거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우리가 기준은 이런 거 할 때 보통 가로 할 것 같아요. 자 가로 했을 때 가랑 나 정보 우리 주어진 정보가 몇 개야? 식이 몇 개 세워줄까? 3개 맞아요. 그래서 A에는 크기가 EF 방향 안 줬다. 그 다음에 요거 줬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제 가 기준으로 세우는 걸 좀 좋아해요. 여러분 이제 부호는 풀마 다 올 수 있다. A가 C한테 주는 힘, B가 C한테 오는 힘은 플러스 F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 나에서 뭐만 바뀌었어? B랑 C의 위치 관계는 안 바뀌었는데 A가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거리가 절반이 됐지,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4FAC 이렇게 될까? 이거 얼마일까? 플러스 2F 연립하면 5FAC는 마이너스 F지, 그치? A가 C한테 주는 힘은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1 F. 우리가 왼쪽을 마이너스로 보통 할 거기 때문에 A는 C한테 어떻게 했다? 왼쪽 인력 조치. A는 뭐야? A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B가 C한테 주는 힘은 플러스 5분의 6F. B는 플러스네요. 그러면 B가 플러스고
A가 마이너스면 A가 받는 힘은 자동 오른쪽이긴 해. 맞지, 그치? 그러면 F, B가 A한테 주는 힘과 C가 A한테 주는 힘 더하니까 플러스 2F인 거야. 그쵸? 근데 방금 확인한 게 A가 C한테 주는 힘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5분의 1 F였지. 자, 우리 작용 반작용. FC가 A한테 주는 힘이 얼마일까? 플러스 5분의 1 F겠죠. 그럼 B가 A한테 주는 힘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근데 다에서는 A랑 B 위치 관계는 안 바뀌었어. 얘는 이제 BA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됐냐면 A랑 거리가 ED였는데 D로 절반이 됐고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4 FCA 이렇게 하면 되겠다. BA가 얼마였어요? 플러스 5분의 9F. 그 다음 CA가 플러스 5분의 1F였죠. 이렇게 하면 그냥 플러스 F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연립해서 풀 생각을 하고 정보를 이렇게 킹밖에 어떻게 돼 있어? 크기 이렇게 준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부호 판정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야 이거 무조건 왼쪽이네 혹은 이거 무조건 오른쪽이네 판단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오케이? 나 부호 판정할 때 요 있잖아 뭐냐 이 힘의 부호를 알면 전하의 부호 판정이 될 거예요. 그치? 힘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인력 왼쪽 플러스니까 청력 오른쪽. 그러니까 C 부호 알려줬으니까 AB 부호 알려준 거지. 그러면 이 경우엔 다행히도 A가 무조건 오른쪽 힘이에요. 근데 킹밖에 B랑 C 부호 섞어놨을 수도 있긴 하지. 그럼 좀 다른 길을 찾아야 돼. 결국 여러분 방정식 세워서 풀어야 됩니다. 전기력을 쓰시오라는 말은 값이 딱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방정식이야. 근데 가령 이런 건 있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쓰시오 이런 거는 부등식인 거야. 결국 부등식 세워서 풀 생각해야 되고 이거는 전기력을 쓰시오 어떤 값을 찾으라 했잖아. 그럼 방정식 세울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해보면 여기까지 요것도 할래. 나 욕심이 끝이 없어. 자, 가보자. 자 보면 자 여러분 요 숫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숫자가 뭘까요? 우리가 때려 죽어도 아는 숫자가 있어. 중심에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제일 중요할까? 숫자 0이야 0. 왜 그럴까? 요 문제는 짜증나게 주는 게 뭐냐면 세기를 주기 때문이야. 세기는 방향을 알려주지 않겠다는 의미야. 원형도선의 세계 원형도선 같은 경우는 방향을 시계 방향일지 시계 반대 방향일지 안 주고 원형도선 같은 경우는 그 구하는 방법이 앞에 붙는 상수가 달라. 그래가지고 원형도선은 그냥 상수자기장으로 두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0을 알게 되면 0은 가령 이제 밑에 있는 B0는 세기를 줬지만 이게 나오는 건지 들어가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빡침이 있는데 0은 그게 없어. 0은 그게 확실하게 없고 그 다음에 방향 알려준 거 P 알려줬다 그치? P는 들어가는 거 맞죠? 그 다음 Q는 모르겠어. R도 모르겠어. 근데 주어진 게 전류의 세기가 2I0, 3I0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A점을 살펴보니까 거리가 2D, 3D니까 P랑 Q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같을 수밖에 없네. 그래서 P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 자 튀어나오는 거 플러스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를 할게. 그냥 B'을 할까? 마이너스 B'이라 하면 자 만약에 Q가 세기는 똑같을 거잖아. 풀마 B'이라 해볼게. 자 근데 이게 R은 0은 아니지. 전류 흐른다고 했잖아. R은 전류가 흐르잖아요. 전류 흐른다는 말은 흐르는 0은 아닌 거야. 흐른다고 했으면 0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거 0이 아니거든요. 안 흐르면 절대 안 그치. 안 흐르면 이 상황이 일단 애초에 안 생기니까 그치. 그래서 R은 0은 아니기 때문에 이 합이 0이려면 어떻게 되나? Q도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된다. 이해되니? 만약에 이게 플러스여버리면 얘가 자동 0이잖아. 근데 R 전류 흐른다며. 그럼 이게 자기장 0이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뭐다?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얘도 들어가는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들어가는 방향 확인. 얘는 나오는 방향이겠네. 나오는 방향 2B. 얘네들의 그 방향들이 확인이 됩니다. 얘가 이렇게 되겠다. 얘는 튀어나오는 거. 괜찮을까요? 그래서 기억 해결이 돼. 기억은 플러스 Y 방향 맞는 말. 그다음 동그라미 기억. 자 B 위치 보니까 QR은 똑같아. Q랑 R은 똑같아.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2B 그대로 썼는데 근데 얘는 P로부터 2배 멀어졌잖아요. 자기장 세기가 절반 마이너스 2분의 1 B 프라임 하면 아예 남는 거는 합은 플러스 2분의 1 B 프라임이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플러스 B0다.
그럼 얘는 B'이 B제를 2배구나 확인하면 될 것 같고 나오는 방향이네. 나오는 방향. 그래서 리은 해결이 바로 되지, 그치? 그 다음 이제 밑에 이거 넣으면 될 거야. C 위치는 어떻게 되냐? C 위치는 P로부터 거리 2배인 거 똑같아.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잖아. 이런 마이너스 2분의 1. 아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B 프라임. 그 다음에 Q로부터 거리가 3분의 1이 됐기 때문에 이제 3배가 돼요. 마이너스 3B 프라임. 그 다음에 아래 자기장이 바뀔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할 거예요. 더하면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2분의 3B 프라임이라서 마이너스 3B 제로가 되겠네요. 그래서 세기는 3B 제로. 그래서 기니 D입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뒤에 있는 애들 이거 어려웠나? 근데 어. 운동량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물질파 문제는 이거기 때문에. 보통 어. 완자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나요? 그렇긴 한데 결국 물어보는 건 이거였던 것 같아. 작년까지는. 근데 이번엔 좀 쉽게 나올 수도 있는 건 맞는데 뭐 내가 내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전자청에 응. 그 이볼트 여기 혹시 뒤에 있는 8문제 내가 그냥 질문을 받을게. 어떤 거? 이볼트 EV 일렉트론 볼트. 아니 요거 9번 요거 말하는 거 맞지? 네. 자 이거 봐봐. 처음에 전자 정지에 있었나요? 그거 아니지, 그치? 이때 운동 에너지 E제로라고 해볼까? B에서 속력 2배 됐지. 운동 에너지 몇 배 될까? 4배 되겠지, 그치? 그럼 이때 운동 에너지, 자, 이 전기력이 한 일은 얼마일까요? 그게 전하량 곱하기 전압이에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는 전하량이 2니까 EV가 되죠. 괜찮을까? 근데 그게 얼마야? 다른 힘이 없었지.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3이제로 가 되고, 근데 이 처음 운동 에너지가 얼마예요? 2제로지, 그치? 근데 우리가 320가 EV라며. 2제로는 3분의 1 EV이고 그게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게 루트 EM 3분의 1 EV가 이제 운동 에너지 분의 H가 돼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루트를 예쁘게 하다 보니까 EM EV분의 루트 3 곱하기 H가 됐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거가 돼요. 괜찮을까? 결국에 우리 논지는 뭐냐면 봐봐. 정지 출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지 출발이 아니고 속력이 V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 그게 2배, EV가 됐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된 거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 처음 운동 에너지 2제로라고 했다면 마지막 운동 에너지는 속력만 2배 됐으니까 420라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320가 돼야 되고, 근데 그게 EV니까 2제로는 3분의 1 EV가 돼야 돼요. 이 타이밍의 운동 에너지는 3분의 1 EV가 돼야 돼. 여기는 3분의 4 EV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3분의 4를 넣고 디귿 물어볼 수도 있는 거긴 하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맞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가 V고 EV니까 처음이 운동량이 절반이니까 파장 2배인 거지. 기린이 답은 5번. 자, 파장 문제 왜 이렇게 물어보냐? 그냥 여기는 이제 물질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혹시 질문할 것들이 있어? 예? 아니 혹시 이거 4번에 이거 9페이지 4번에 디귿 맞다고 한 사람 있나요?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광자 한 개랑 전자 한 개가 1대1로 부딪히기 때문에 광자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전자가 에너지 더 받을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광자 2개라고 해도 안 된다. 이거 알아둡시다. 뭐 당연한 거지. 알았겠지. 그 다음에 이거 꺾인 거 판단 어떻게 돼? 내가 뭐라 했었냐면 진동수 클수록 굴절률이 커진다 했거든. 그래서 얘는 E가 많이 꺾였지. E가 진동수가 큰 거고 파장 짧은 거. 이런 진동수 작고 파장은 긴 거다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파장이 긴 A가 되겠네요. 이렇게 판단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양자화 됐다는 거 선 스펙트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좋아요. 진짜 이거 다 알차거든? 이거 진짜 다 좋은 문제들이라서 내가 뽑은 거야. 버릴 게 없었다 진짜로. 진이야. 그리고 한계 진동수, 문턱 진동수 어떻게 판단해? 이거야 이거. 이거 F0, EF0. 그래서 얘는 진동수가 F0보다 작으면 음수 운동 에너지 만들어버려서 안 나와. 진동수가 EF0보다 작으면 음수 운동 에너지 돼버려서 안 나와.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하고 쉬었다가 8시 11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오늘 2챕터 나가겠습니다. 고생했어요.